파산 면책 받았는데 채권 누락, 채권이 빠져있다. 채권 누락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건은 파산을 해서 면책을 받았어요. 면책을 받았는데 어느 날 캐피탈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채권은 포함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 채권을 청구하겠다. 돈 달라. 이렇게 온 거죠. 채권 누락 사태죠. 채권자 목록에 채권이 그 채권사 채권은 들어가지 않았던 거죠. 그 채무자회생법 556조 제7항을 보시면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알고서 일부러 내가 알고서도 그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면 그건 이제 면책이 안 된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럼 이제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자, 이 사태를 해결하는 방법은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앞에서 이런 사태가 왜 일어나는지 먼저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왜 채권이 빠지는가, 누락되는가? 첫 번째는 신용 조회를 했는데 거기 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제 회생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국신용정보원에 그 신용 조회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채권자들이 이제 어떤 대부업 금융사에서 이제 했는지, 돈을 빌렸는지가 여기 다 나온다고요. 나오는데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대체로는 캐피탈이나 뭐 대부나 이런 명칭을 쓰고 있지만 정식적인 대부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신용정보원에서 봐도 신용조회를 해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채권이 양도가 너무 많이 된 거예요. 여러분 돈 빌려보신 분들 알겠지만, 내가 처음에 A라는 은행에 돈을 빌렸어도 내가 오랫동안 돈을 못 갚으면 이게 뭐 B라는 추심회사나 C라는 뭐 신용회사나 이런 데 채권이 계속 양도가 된다 이거죠. 회수가 안 되는데 계속 원래 빌려줬던 채권자가 그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추심하는 기관에 계속 양도를 하고 넘긴다고. 그 양수받은 기관에서도 이게 추심이 안 돼버리면 또 다른 데 또 넘겨버리거든요. 이렇게 세 번, 네 번 자꾸 넘어가 버리면 여기 조회를 해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빌려준 저축은행이 파산한 거야. 보고 있는 채무자 여러분도 회생 파산을 하지만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도 파산했던 사태가 있거든요. 저축은행이 파산해버리면 파산관제인으로 예금보험공사 이런 데가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조회를 해도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없는 경우, 신용조회를 해도 없으니까 누락되는 경우, 이게 첫 번째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있는데 알아보기 힘들게 기재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캐피탈이나 대부업이나 저축은행 입장에서 보세요. 부채증명서 이거 딱 떼가면 느낌이 딱 오잖아요. 그거 왜 떼갔겠어요? 회생 파산해서 채무 탕감 받으려고 떼갔겠죠. 가만히 있다 그걸 떼가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거 뭐 떼가서 어디다 쓴다고 그거를. 그러니까 그쪽 금융사들도 이미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뭐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일부러 부채증명서를 발급해달라 해도 일부러 발급하지 않는다거나, 일부러 발급을 지연한다거나 방해한다거나, 썩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서 이렇게 부채증명서나 채무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을 지연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 이거를 이제 그 불건전한 영업행위다 이렇게 해서 규제하고 지도하기도 했거든요. 특히 뭔가 발급하는데 똑바로 안 적어주는 경우, 뭐 대충 기재하고 요거 이제 일시, 금액, 뭐 관계 이런 걸 탁탁 특정해서 딱 적어줘야 되는데 그런 거 기재 안 하고 대충 적어내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뭔가 기재가 있긴 있는데 알아보기도 도저히 힘들고 그걸 봐서는 내가 여기 금융사에 돈을 빌렸구나 이걸 확인하기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대위 변제되고 이래버리면, 보증인이 돈을 대신 갚아버리고 이러면 더욱더 이제 관계를 확인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걸 딱 특정해서 정확히 적어주면 그 서류를 보고 알 수 있는데 똑바로 안 적어줘 버리면 있는데 없는 것 같은, 알 수가 없는 이런 사태가 되니까 채권이 누락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기억을 못하는 경우요. 방금 신용조회에서 뭐 있거나 없거나 그 문제는 정식 캐피탈 저축은행, 뭐 은행 이런 이제 정식 금융업체의 얘기고, 여러분 친구한테 빌린 돈, 옆집 사람한테 빌린 돈, 거래처에 빌린 돈, 또는 거래처에 물건 받고 못 갚은 돈, 이런 거는 개인들한테 빌린 돈이잖아요. 개인들한테 못 갚은 물건 대금이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신용조회 하면 안 나오죠. 신용조회 그건 금융기관만 나오는 거니까. 이런 거는 채무자 스스로 기억을 해야 되는데, 내가 사업이 부도난 지 오래되고 그 돈을 빌린 지가 오래되고 돈을 뭐 줬다 받았다 이렇게 몇 번 돌려버리면 자기도 기억 못할 때가 있다고. 이거는 자기가 모르면 남도 모르죠. 누가 합니까? 내가 옆집 홍길동 씨한테 돈을 2천만 원 빌렸는데 내가 모르면 누가 알겠습니까? 법원이 알겠습니까? 뭐 변호사가 알겠습니까? 무슨 신용정보원이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기억을 못해서 요 채권이 누락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채권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자, 채권이 누락됐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첫 번째는 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면책 확인의 소나 청구 이의의 소라는 게 있는데, 뭐 그 내용까지는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아무튼 요거는 내가 일부러 뺀 게 아닌데 어쩌다 보니 빠졌으니까 요 소송을 통해서 내가 변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면책을 해달라,
집행을 하지 말라. 이런 소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협의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캐피탈이나 대부업체 입장에서도 여러분이 돈이 없는 걸 알거든요. 채무자가 돈이 없어서 회생 파산을 했다는 걸 안다고요. 재산이 없으니까 파산을 했겠죠. 그리고 그 얼마 안 되는 재산 있었다 하더라도 파산 절차에서 전부 다 환수해서 가져갔겠죠, 법원이. 그리고 소득이 없으니까 파산을 했겠죠. 회생하는 사람이 소득이 있어봐야 얼마 있고 파산하는 사람은 소득이 없겠죠. 이걸 채권자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도 기대치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한테 누락된 채권 4천만 원 발견됐다 하더라도 그 4천만 원을 다 먹자고 덤비는 게 아니에요. 또 채무자 입장에서도 어차피 일정 기간 지나면 다시 회생 파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이미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채권자한테 연락해서 야, 이거 어차피 소송하는데 비용 몇백 드는데 이거 너 줄 테니까 그냥 나머지 다 탕감해달라. 이러면 합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자도 기대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합의하고 굳이 소송 같은 거 피곤한 거 안 하고 합의로 끝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것도 이제 좋은 해결 방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내려드리면 파산하고 면책 결정을 받았는데 누락된 채권이 나왔다. 채권사에서 캐피탈이나 대부업체에서 연락이 왔다. 이때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채권자의 기대치가 낮으니까 협의 봐서 빨리 해결하고 치우는 방법이 있다. 이 정도 하시면 별 무리 없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